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향가 대부분 깔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신의 난을 기점으로 했을 때 민중들의 소교, 다른 말로 가요 또는 장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들의 삶의 세계가 진솔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 오늘은 그 중에서 가시리 정가정 정석가 세 개 작품을 수능 문제로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지만 수업 들어가자마자 하나의 한자 쓰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좀 길죠? 가정맹어호라고 하는 것이죠. 가혹한 정치는 사납다. 이때 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비교부사격처럼 쓰이는 것인데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렴주구라고 하는 한자 수고를 엮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정치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백성들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면 그것은 호랑이보다도 훨씬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파도를 타본다면 신소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나중에 참고해 보시겠지만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입니다. 금은 날짐승이죠. 수는 길짐승이고 날짐승과 길짐승이 회의한 것을 기록한 것을 이제 액자 소설화 시킨 것인데요. 여기에 8명의 날짐승과 길짐승이 나와서 인간들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풍자 비판하는 것인데 첫 번째 날짐승은 누굴까요? 까마귀가 나와서 너희 인간들 나만 보면 재수없다고 침뱉고 그러는데 나야말로 부모를 생각하는 즉 반포지효의 상징이다 해서 효를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나온 다음에 호랑이가 나와서 너희들 나보고 무섭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너희들 탐관오리의 횡포니라 라고 해서 가정맹어호가 나온 것입니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가정맹어호와 함께 엮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리 도대체 어떤 작품일까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수능 문제로 접근해 볼 텐데 지난번엔 한 친구가 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제시한 학생이 있습니다. 잠깐만,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로 내준 거 2개 풀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제 막매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윤회사상에 해당되는 것 그 밖에 2개 작품을 찾아달라고 했었죠. 하나는 무엇일까요? 윤회사상이라고 한다면 죽어서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춘향유문 첫 번째 작품은 서정주의 춘향유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시까지 또 넘어가네요. 춘향이가 유언을 남긴 문장인데 누구에게? 이도령에게 남긴 문장이죠. 죽어서 나는 소나기가 되든 구름이 되든 당신 꼭 만날 거예요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유명한 여동생의 죽음을 감정의 절제로 한 산문의 기대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산문의 기대어를 제 막매가와 꼭 엮어달라고 했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접시꽃 당신의 시인으로 유명한 도종안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그랬습니다. 요것만 쓸게요.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 또 내 아내가 죽은 이후로 훨씬 더 열심히 일해서 이 슬픔과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도종안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3개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 또 그 밖에 작품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는 제 막매가에서 또 역시 한 가지에 나고 그랬을 때 한 가지가 뭘까요? 이것은 같은 부모가 되겠는데 이렇게 쓴 학생들 많을 겁니다. 그래 맞았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한자인데 순 우리말 고유어로 답하라고 했으니까 같은 부모에서 같은은 우리말이지만 부모는 한자어가 되니까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뭘까요? 같은을 한으로 쓰면 되겠죠. 한 가지야 했을 때 같은 것. 부모는 뭘까요? 엄마, 아버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한 어버이.
어려웠었죠. 이거 맞춘 학생이 있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과제 내주었던 것을 깔끔하게 두 가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에 가시리,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난,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난. 이건 나난은 음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고 가시리 있고 그랬습니다. 정말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하는 애원이 나와 있는데요.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당신이 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소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잡사와 두얼이 말하는 무슨 말인가요? 잡사와 무엇을 잡수다, 먹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잡다의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님을 잡아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선하면 아니올세라 할 때 선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눈에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선 섭섭하다, 또 서운하다. 요즘 말로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싫은 소리 했더니 너 나에게 삐졌구나가 맞습니까? 삐쳤구나가 맞습니까? 삐치다죠. 이것도 모의고사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삐치다. 내가 싫어서 가는 너를 잡았을 때 저 녀석 왜 그래? 내가 너 싫어하는데 하고 삐칠까 봐, 서운해할까 봐 그냥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시적 화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겠죠? 잡아두고 싶지만은 당신이 서운해할까 봐, 싫어할까 봐, 삐칠까 봐 들여보냅니다. 그때 돌려보냅니다. 아니 올세라 할 때, 올세라는 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세라, 이것은 뭐뭐 할까 두렵다 하는 의심을 나타내주고 또 경계를 나타내주는 어미인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근심과 걱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뭐뭐 할까 두렵다, 이건 많이 나오죠. 관동별곡에 봐도 해가 막 떠오를 때 그 해를 지나가는 구름이 가릴까 두려워서 아모타 멸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멸구름이 해의 근처에 머물러 있을까 두렵다라고 했을 때, 또 정읍사에서 어느 경우 있었습니까? 저물할세라, 저물까 두렵다. 드대울세라, 밟을까 두렵다 할 때 근심 걱정을 이야기하는 것 많이 보셨죠? 중요한 것이고요. 셔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다 도셔셔서, 이 부분 여기서 셔로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셔로님 보내옵나니 때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이 셔로는 서럽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서럽다의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이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면 서러운 님, 님이 서럽구나. 문맥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서러운 님 이렇게 꾸밈을 받는 것이 님이니까 님이 서럽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서럽다의 주체는 님이 되겠지만, 님이 왜 서러워요?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이, 버려진 내가 서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님이 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버림을 받은 시적 화자가 서러운 것. 그래서 주체는 여기서는 시적 화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럽지만 내가 님을 보내옵나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가시난다 도쇼쇼쇼, 그 부분입니다. 나를 버리고 갈 때 빠른 걸음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를 버리고 갈 때 그 빠른 걸음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리에서 수능 문제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별표 치고 수 이렇게 쓰면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한 저희만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때 시적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상의 차이점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인 내가 나를 버리고 간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상의 차이점, 첫 번째로 나중에 해야 할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가시리, 또 뭐가 있습니까? 현대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진달래꽃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서경별곡의 시적 화자가 어떤지, 가시리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를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경별곡 3-2강에서 공부하겠는데 정말 적극적입니다. 나를 버리고 간 님을 길쌈도 버리고, 또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서울, 소승경, 평양도 내던져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내 님을 뱃사궁이 저쪽 대단강변으로 건네주는 것을 딱 맞고 네 안에 지금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어, 즉 럼난디 하고 있어, 멱살을 잡고 남편을 끌고 오는 장면이니까 서경별곡이야말로 아주 적극적이다. 그렇지만 가시리는 저 싫어하면 보내드릴게요, 그렇지만 저에게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진달래꽃은 무엇입니까?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악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를 버리고 가는 님에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해놓고 영변의 악산의 진달래꽃을 갖다 또 뿌려줘. 그것은 바로 도설가에서 이야기한 산화공덕과 같은 개념이죠. 꽃을 뿌려서 님의 공덕을 비는 것인데 이것은 소극적이다. 그래서 세 개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적극적인 것은 서경별곡, 중간은 오늘 배운 가시리, 가장 소극적인 것은 진달래꽃. 이렇게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번에는 수학 시간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별표 치고 역시 수 해놓고 이것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하강, 상승 이런 곡선을 그리겠는데 일연과 이연, 가시리의 일연과 이연은 하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사면에 보면 서운하면 아니올까 드려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사면에서는 여기서는 상승 곡선을, 여기에서는 하강 곡선을,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갈 때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지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사연인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상승, 하강,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 밖의 작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서정주 작품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서정주 작품은 집중 공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작품을 꼭 좀 기억해 보시고요. 추천사, 춘향이가 얼마나 미모 또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태생이 천한 기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꾀했지만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를 탐으로 해서 저쪽 이상의 세계를 가고자 했지만 다시 올 수밖에 없는 현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향단아 나를 다시 밀어올려다오 한 부분이죠. 서정주 추천사에서 앞부분은 여기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는 아무래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향단아 다시 밀어올려다 하는 부분은 여기 해당되는 것이니까 서정주의 추천사와 지금 배운 가시리는 무슨 곡선을 그리고 상승, 하강, 상승 곡선을 그리겠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는 거죠. 상승과 하강으로 끝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저쪽 이상향을 향하여 나부끼다가 결국 현실에 극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죠. 유치환의 깃발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저 푸른 해오를 향하여 나부끼지만 깃대 묶여서 갈 수 없는 상황, 좌절되는 상황을 그린 것이 유치환의 깃발.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으로만 끝나게 되고, 또 한 작품 무엇이 있을까요?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이연을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하고 이상향을 동경합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좌절이죠. 윤동주 십자가 이연에 보면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좌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가시리를 놓고 상승, 하강, 상승 곡선으로 보았을 때는 서정주의 추천사, 상승, 하강만으로 보았을 때는 윤동주의 십자가의 이연, 또 유치환의 깃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과정은 누구의 호입니까? 정서의
호예요. 서가 이름이고 과정이 호가 되는 거죠. 정과정. 이것은 고려 의종 즉 18대 의종 때 정서가 부산 동네로 귀향을 가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귀향 간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다시 저를 받아들여서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소연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인 제가 임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충신연주지사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해서 충신연주지사의 효시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이 정철의 삼위인국 성민국에 연결을 시켜주긴 했지만요. 여하튼 우리나라의 소교는 대체로 민중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데 이것은 유일하게 작가가 알려진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정서가 그 의종 앞에 인종의 동서지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자료는 의종의 동서지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충신연주지사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신배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임금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왕을 원망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왕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간신배들 이야기만 듣고 나를 쫓아냈을 때 아, 왕이 왜 저래? 원망할 수 있지만 절대로 원망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내 님을 그리자 우니다니 산접동세난 이스타이다.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다니고 있었는데 정서는 물론 남자지만 여기서 여성 화자로 만들어놨죠. 산접동세난 이스타이다. 산 속에 있는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접동새 아주 중요합니다. 접동새는 바로 한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그 안에 집어넣죠. 객관적 상감을 속에 감정이입에 해당된다는 것. 이거 나중에 수능 문제로 접근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줄 아오. 야,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잔얼 효성이 알아시리이다. 내가 이렇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다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가 없죠. 그 정도로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자라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귀양살이야 하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춘향유문 등과 함께 윤회사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벽이 더신 니러시니까 이 부분을 가로쳐 놓고 모의고사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벽이 더신 니러시니까 내가 잘못이 있다고 우기시던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으리다. 과나 허물이나 똑같은 말이죠. 허물과 똑같은 말인데 과도 허물도 그러면 단조로우니까 같은 뜻이지만 표현만 달리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잘못이 천만 절대로 없습니다. 말인말이신데요 사례뿐데 아오. 아, 제가 잘못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 정말 그렇게 모함한 사람들, 참원한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사례뿐데요. 저는 정말 슬픕니다. 무사람들의 참원입니다. 무사람들이 고자질한 것입니다. 사르뿐데요. 슬픕니다. 아우,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저 내려가 있으면 그걸 불러드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저를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벌써 잊어먹으셨습니까? 아소니마 도람들이샤 겨우셔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 니마, 이때는 님이시여. 님은 의종이 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의종이 되겠고 작품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랑하는 님이 되겠죠. 아소, 하는 존칭혹격 조사니까 님이시오. 하가 존칭혹격 조사인 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달아 높이검 도다샤 할 때 하와 똑같은 말이었었죠. 도람들이샤,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할 때, 개오시옵소서 할 때 계단은 사랑하다. 제발 저를 다시 되돌려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은 가시리의 맨 마지막과 비슷하죠. 앞에서는 보내드렸지만 제발 다시 나에게
오셔서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서의 정가정을 보았는데 고려 소교의 형식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운보에 무엇이 있습니까? 후렴구에 그리고 분장체가 있는 것이 소교의 형식상의 특징이죠. 삼운보, 후렴구, 분장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독특하죠. 삼운보의 율격은 가지고 있는데 후렴구나 분장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연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연이 하나밖에 없다 해서 비연시 또는 단련형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분장체로 되어 있는 소교가 대부분인데 연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삼오곡이라든지 이상곡이라든지 처용가 이런 것들, 삼오곡, 처용가, 이상곡 이런 것들을 정가정과 함께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서의 정가정을 가지고 수능에 출제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이렇게 수 궁금하시죠? 저는 여기서 하나를 좀 잡아낼까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접동세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거 앞에서도 했었던 것입니다. 접동세가 객관적 상관물 속에 감정이입에 해당된다 했으니까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되겠죠. 객관적 상관물 속에 감정이입과 자극이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구두로만 꼼꼼하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것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청산별곡에 울어라 울어라 새요할 때 새 잡아주시고요. 청산별곡의 새, 이용악의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현대시, 김동명의 파초라고 하는 현대시, 이계의 촛불 나와 있는 거 했었죠. 왕방연과 원호의 물 했습니다. 관동별곡의 망고대 혈망봉, 벽계 대교. 그 다음에 유산가 어디로 가볼까요? 우줄우줄 춤을 춘다. 박용래의 월훈이라고 하는 작품. 이 정도면 충분하죠. 또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했을 때 그 풀벌레 우는 소리, 백석 여승에서 산꽁, 서정주 귀촉도에 있어서 귀촉도 우는 소리, 김소래 초원에서 그 사슴 무리지어 우는 그 장면 모두 다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극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황조가에서 황조, 정지상 송인에서 기승전결했을 때 기, 즉 우헐장제 초색다 하니 그 부분이 되겠고, 두보의 귀안에서 기러기가 높이 떠서 북쪽 내 고향으로 날아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극에 해당되는 것. 하나만 더 해볼까요? 동동에서 정월령에서 시냇물, 사월령에서 끽거리, 이런 것은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처음에 힘들었지만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입에서 중얼중얼 거려지죠. 그래서 제 강의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꼼꼼하게 차근차근 반복해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망식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한자 수가 무엇입니까? 청출어람이 되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접근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서 할 텐데 일단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모함한 사람, 제가 있다고 모함한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 나중에 다시 하겠는데요. 저 뒤에 시집살이요라고 하는 부녀자들의 미녀 속에서 동서가 바로 모함했다. 무슨 새로 풍자 비판했는가요? 한림새.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시아버지는 호랑새, 시어머니는 꾸중새, 남편은 미련새, 나는 속이 썩는 새, 자식들은 우는 새. 시아지비는 뾰중새, 신우는 뾰족새. 이렇게 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모두 새로 풍자 비판해서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동서는 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고자질을 해? 할리다가 고자질하되 옛말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킨다면 바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서 모함하는 사람 말인말이신데요 라고 하는 그 부분과 시집살이에서 새를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왔다면
동서의 한림세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나중에 시집살이 요 파트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 정석가입니다. 이 정석가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이때 딩하도라 했을 때 이건 악기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별 뜻이 없는 것입니다. 당금의 이거 당금은 지금 누가 임금님이 지금 개상이다. 계십니다. 이런 뜻인데 뭐 별 뜻은 없고요. 선왕성대의 논의아와지이다 그랬습니다. 선왕성대는 태평성대에 논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1연만 3행으로 되어 있고요. 2연부터 6연까지는 각각 6행씩 되어 있는데 재밌습니다. 삭삭기 셔몰의 별의 난한 할 때 삭삭기는 바삭바삭 소리가 난 셔몰에는 여기서 이때 가느다랄 세자를 쓰는 거예요. 세모래니까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가느다란 모래가 있는 별에는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벼랑에 나는 별 뜻이 없고요. 그러니까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여러분 구운 밤 5대를 모래 속에 심어요. 그리고 그 밤이 우음이 돋아나면 이때 나것이야 이것은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 즉 전제를 이야기한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조건을 제시해 놓고 유독하신 님을 여해아와지이다. 덕행이 많으신 덕이 있으신 님과 이별할 것입니다. 이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표현과 발상에 있어서 반어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반어법도 조금 이따 다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모래 속에 밤을 심어서 무슨 밤? 구운 밤을 심어서 싹이 돋아나면 이별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죠.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여러분 옥돌 알죠? 옥으로 연꽃을 조각을 해서 바위 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돌이잖아요. 그것을 연꽃을 잘 조각해서 바위 위에 붙여서 그 꽃이 연꽃이 삼동 피고시야. 삼동은 두 가지 의미를 쓰는데 여기서는 새 묶음의 꽃이 핀다면 이 뜻이죠. 핀다면 님과 함께 포기하고 이별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 아닌가요? 또 삼동을 추운 겨울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새 묶음의 꽃이 핀다면 덕행이 많으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볼까요? 이번엔 더 무지막지합니다. 무쇠로 털릭을 말아. 무쇠 덩어리로 털릭은 갑옷입니다. 갑옷을 말아 할 때 이 말아는 말아다가 기본형인데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디자가 들어가고요. 이건 마름질할 제자인데 상춘곡에 보면 칼로 말라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랍다라고 했을 때 이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것은 분명히 조물주가 칼로 마름질해 놓고 붓으로 그려 놓은 것임에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할 때 마름질하다. 근데 이것이 마름질할 제자가 어디에 또 쓰이는지 아신가요? 여러분들 사법고시 보게 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되죠. 그때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이 마름질할 제자를 쓴다는 것 참고를 해두면 재밌을 것입니다. 여하튼 마름질의 노안과 여기서는 무쇠로 갑옷을 만들어서 그 갑옷을 만드는데 철사로 주름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무쇠로 옷을 만들고 또 철사로 그 옷에 주름을 박아서 그 옷이 다 해지면 떨어지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번엔 또 뭘까요? 무쇠 또 나왔네요.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여러분 무쇠로 철로 소를 만들어서 철수산의 노후이다. 철로 만든 숲속에 나무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철로 만든 나무 숲을 속에 무쇠로 만든 소를 거기다 놓아놓은 거죠.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새로 만든 철 풀을 먹은다면 말도 안 되죠. 무쇠로 만든 소가 무쇠로 만든 숲을 속에 들어가서 무쇠로 만들어진, 즉 철사로 된 풀을 뜯어 먹는다면 이별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은 좀 독특한데, 이 마지막은 서경별곡이 1, 2, 3연으로 되어 있는데 2연에도 똑같은 것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석과 6연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이것은 구비문학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유행하는 구절이 있으면 이 작품에도 실리고 이 작품에도 실리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슬이 바위에 드신 달, 구슬이 바위에 드신 달, 긴이 딴 그칠이까? 무슨 말인가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구슬과 구슬을 엮은 이 끈이 끊어질 리가 있겠는가? 님과 나를 묶은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질 리가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긴이 딴 할 때는 긴은 끈입니다. 끈이야 끊어질 리가 있겠는가? 주문회를 외오금 내신 날, 1000년 동안을 내가 님과 떨어져 외롭게 지낸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을 님과 떨어져 외롭게 지낸다 할지라도 신이딴 그칠이까? 임과 나의 믿음이야 끊어질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지막지하죠. 그러면 여기서 정석가를 수능으로 접근시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거 한 문제만 해볼까요? 이런 표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지금 서너 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를 문제를 만들어서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수능 문제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 설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을 고르라 하는 것이 나온다면 해당되는 것만 접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용운의 찬송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뽕나무 뿌리가 어떻게 산호가 됩니까?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죠. 그렇게 영원히 오래도록 님의 축복을 빕니다 하는 것,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이 부분을 뭐 상정벽회로 접근해 보기도 하겠지만요. 두 번째로, 이 작품은 사설시조인데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시원하다라고 합니까? 근데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창을 내놓고, 말도 안 되죠. 엽기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가슴팍을 뜯어서 창문을 만들어서 열었다 닫았다 한다.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거 말도 안 되죠. 창내고자 이 부분도 불가능한 상황 설정에서 참신한 발상으로 접근한 것이고요. 또 황진이의 시조를 한번 가볼까요? 동지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보였네요.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동지딸 긴 밤 한 허리를 잘라내요. 시간은 객관적인 것인데 24시간으로 됐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접근하고 잘랐다가 붙였다가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고려시대 때 오관산요, 여기 세 번째 황진이 시조 하나 한 것 접근하시고요. 네 번째는 오관산요라고 하는 작품 하나를 선보이겠습니다. 이건 문충이라고 하는 작가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충의 이 노래를 고려 말에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학부에 한역해 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효가 너무나 극진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나무로 닭을 조각해가지고 그것을 나무젓가락을 집어서 벽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꽃기요라고 닭이 울면 내 어머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석양으로 비치는 해처럼 늙으실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어머님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충의 오관산요까지 여러 개의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된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려 소교 중에서 중요한 가시리 정가정 정석가를 깔끔하게 잡아내서 수능 문제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마지막 1분, 이제까지 했었던 것 가장 중요한 것 잡아내고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번 시간에 했었던 것 간략하게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추는 반복 학습이죠.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가정맹호호라고 하는 것 이야기했었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안국선의 금수회록. 첫 번째 나온 연사 까마귀는 반포지요. 7번째 호랑이는 가정맹호. 나중에 가정맹호를 가지고 이 테마에 맞는 작품들을 쭉 파도탈 기회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윤회 사상이 입각한 작품을 찾아봐라 했었더니 서정주의 춘향연문과 송수건의 산문의 기대오, 도정안의 옥수반 옆에 당신을 묻고, 물론 정가정에도 내가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자라 아으라고 했었던 부분도 연결시켜 볼 수 있겠고요. 또 제 막매가에서 한 가지의 낙오를 순 우리말로 답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어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리에서 선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삐치다 라고 하는 것, 리을세라는 의심 경계를 나타내 준다고 했었고, 혈원님 보내옵나니 했을 때 서럽다의 주체는 님이냐 아니면 시적 화자냐, 시적 화자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했었고요. 서경별곡과 가시리와 진달래꽃을 보면서 시적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성의 차이점은 가장 적극적인 것은 서경별곡, 중간은 가시리, 소극적인 것은 진달래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시리를 포물선으로 그려봤죠. 상승, 하강,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가시리와 더불어 서정주의 추천사라고 했었고요. 상승과 하강으로 끝난 것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치한의 깃발과 윤동주 십자가 이원에서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시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가정에서 정서의 작품인데 고려 소교 중에서 유일하게 작가가 알려진 것이라고 했었고, 비연시로 되어 있는 것은 삼오곡, 정가정, 이상곡, 처용가 등등입니다. 물론 이 작품은 나중에 아소니마 도람 들으셨을 때 19채 향가의 낙구 감탄사의 잔조 형태를 띄었다는 것은 또 삼오곡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 부분에서는 뒤로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아무리 모함을 받아 내가 쫓겨났다 하더라도 임금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 중요합니다. 접동세는 한의 정서, 괴단은 사랑하다. 특히 접동세가 객관적 상관물로 접근되었을 때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것 작품 쭉 살펴보았고요. 자극에 해당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를 모함한 사람을 시집살이 요해서 동서, 즉 한림세로 연결시켜 본다는 것을 수능 문제로 엮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정석가. 여기에서 구슬이 바위에 드신 달, 구슬이 바위에 드신 달, 긴 땅 그치리까, 이 부분은 무엇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서경별곡 이연과 똑같은 것이 구비문학적 요소로 들어가 있다고 했었고, 특히 이 부분에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한용운의 찬송가,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라고 하는 사설시조, 또 오관산요, 황진이의 시조 등등을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반어법은 나중에 또 반어법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마지막 한번 볼까요? 반어법에 해당되는 것, 김소월의 진달래꽃 죽어도 아니는 흘려리다. 또 김소월의 먼 훗날 무엇을 봤습니까? 님을 기다리지 않았노라고 한 부분, 그 다음에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에서 사소함이라고 하는 부분, 반어법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 현진곤의 운수 좋은 날, 전영택의 화습은, 이근삼의 원고지 속에서 반어적인 요소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근삼의 국물 있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최만식의 태평천하. 여러분, 최만식의 태평천하 일제시대 때 뭐가 좋다고 태평천하입니까? 이런 것도 다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수법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려 수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시리 정가정 정석가를 그 밖에 모든 문학 장르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문제로 직결시켜 보게 됐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수업은 절대로 오프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하나하나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랑과 열정으로 마지막 강의까지 일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업 끝나는 날
실크로드 속에서 축배를 한 잔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